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재료가 바로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더러 또 각 후보자 간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당장 시장에 미칠 테마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시장에 돈을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에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결론은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는요. 여튼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구글에서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자료를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긴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된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이긴 지역이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 분홍색으로 된 이 지역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진행 중에 우세한 지역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부분은 바이든 후보가 개표 진행 중에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270표를 갖다가 누가 먼저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합되는 상황으로 봐서 정말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걸 보면은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바이든 후보가 현재 확보한 게 238표입니다. 요 6표는 요 네바다하고 요 위스콘신입니다. 요게 위스콘신이 10표, 네바다가 6표예요.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이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총 254표를 확보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알래스카하고 이 나머지 지역들, 요 펜실베니아 요걸 빼고 나면은 총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홍색을 다 이긴다고 봤을 때 263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밑에 펜실베니아라고 제가 따로 별도로 빼놨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두 후보 다 지금 이 펜실베니아를 제외하고서 현재 우세 지역을 다 가져간다고 봤을 때 둘 다 270표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펜실베니아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는 다른 주하고 조금 다르게 이 3일 날까지 그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6일 날까지 도착하는 표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 개표되는 거, 요거는 실제 투표된 것을 개표하는 거고, 확실하게 끝날라 그러면 6일날 우편으로 도착되는 것까지 다 개표가 되어야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 펜실베니아 하나만 딱 놔두고서 나머지를 요 색깔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였거든요. 그런데 근소한 차로 지금 현재 바뀌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네바다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고 이 펜실베니아를 일단 제껴두고서 나머지 지역들을 아직 개표 중인데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먹게 되면은 273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펜실베니아하고 전혀 상관없이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깔끔한 상황으로 싹 그냥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스콘신이 좀 변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보면은 지금 95
90% 개표 완료가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였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 후보가 다시 근소하게 앞질렀죠. 95%입니다. 나머지에서 다시 재역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역전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빼고 나머지 지역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냥 완전히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이게 근소한 차로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서 펜실베니아 하나만 나눠고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서로 이겼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테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그대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뭐 시장의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IT 관련주 그동안 해오던 대로 이렇게 갈 거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거린 뉴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관련해서 뭐 태양광 이런 또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테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차피 돈이 풀린다는 관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세력들이 매수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하면 안 되겠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윤곽은 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도 94% 개표 완료고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것은 이 위스콘신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펜실베니아 빼고 나머지 주가 어떻게 되는가 딱 보면 이제 게임이 끝날 건지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흘러갈 건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해서 이 세력들이 그나마 이렇게 매수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뭐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베팅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흔들리지 말고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뭐 전부 다 잘 나올 때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요. 오늘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오늘도 38개 종목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 수급이나 보면서 우리 먹고 살 길이나 찾도록 합시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세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합니다. 자, 일단 이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분석해서 오늘 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외하는가 하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 중에서 지주회사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뭐 파산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 금융권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권을 좀 체크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기계업종 한원 시스템은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들어갈 만한 적당한 위치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들어갈 만한 위치는 이런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추세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세력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IT 쪽도 다시 괜찮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좋은 지점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추가 매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동안은 좀 아니었지만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걸 좀 접근하려 그러면 조금 손절 잡고 접근해야 됩니다. 한 75만원 정도 손절을 딱 잡고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을 쫙 잡고 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하죠. 어중간하고 한섬도 좀 어중간합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이거 그냥 뭐 들고 가는 거예요. 보유 관점이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봐야 되죠. 아직도 접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최근에 좀 들어옵니다만은 좀 어중간한 상황이죠.
굳이 내가 이거 좀 매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많은 종목 부여한 가운데 이걸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조선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자, 현대위아는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자동차 관련 업종들 중에서 가장 지금 오래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요거는 좀 일단은 지켜두도록 합시다. CJ제일제당은 좀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중간하죠. 그리고 음식료에서 동원 F&B도 좀 어중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 상황에서 수급은 최근에 괜찮습니다만은 좀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조금 어중간해요. 수급은 한 며칠 좋지만 어중간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요거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되었다 이래 되면은 IT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걸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여튼 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요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중간하고, 자, 이 종목도 어중간합니다. 이 종목도 어중간하고, 이 종목도 어중간하고. 자, 이 종목은 막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요거는 코스닥 종목이다 아닙니까? 요건 재무 상태 한번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수급은 뭐 그다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 합도 괜찮잖아요. 괜찮고, 또 그리고 뭐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손해도 보고 있어서 요거는 현금으로만 괜찮으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요건 좀 어중간하고, 자,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요거는 뭐 일단 체크두도록 합시다. 수급도 괜찮고 뭐 하긴 한데 좀 어중간해요. 왜냐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올랐는데 뭐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지금 있잖아요. 아예 떨어지면 확 떨어져 버리던가, 그죠? 추세가 잡히려면 확 잡혀 버리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요거는 좀 그냥 뭐 못 본 걸로 합시다. 이것도. 자, 삼천당 제약도 좀 어중간합니다. 자, 이것도 어중간하고, 솔브레인도 어중간하고, 자, 이것도 어중간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동안 떨어졌다가 요거는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급은 뭐 그나마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세력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49,490원이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세력 전반적으로는 한 48,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현주가 비해서 세력들 물량 더 못 잡고 가기는 괜찮죠. 요거는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중간하고, 요것도 어중간하고, 요것도 어중간하고, 이것도 뭐 이건 좀 그렇죠. 몇 번 최근 마감 시간 같은 것에서 좀 나왔죠. 여기 접근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어중간한데 요것도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뭐 다 손해잖아요. 손해 보고 있고, 최근에 수급 좀 들어오고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으로 한번 동시에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현재 상황에서 좀 어중간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이 38개 종목 대충 살펴봤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간 또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바뀐 게 없네요. 미국 대선 결과와 좀 무관하게 어쨌든 뭐 결론은 뭐 돈 풀리는 거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제 뭐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수급적 불확실성도 제거됐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이 펜실베니아까지 안 간다면, 요걸 갖다가 이 득표를 논해야 되는 상황까지 안 간다면 뭐 주식 시장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유럽 봉쇄가 어떻니, 뭐 미국 봉쇄가 어떻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관련해서 또 이래 이제 더하게 돼가지고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또 이래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그동안 불확실했던 뭐 미국 대선 아니면 또 뭐 우리나라 대주주 기준 뭐 이런 재료들이 지금 확 날아가고, 이제 오롯이 남는 것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 위기를 어떤 끌고 온 가장 원천적인 그런 사건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여튼 제가 이게 지금 미국 대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라기에 이거 펜실베니아를 가지고 이 득실을 논해야 되는 뭐 불복이 어떠니 마지막까지 개표를 해야 되니 개표가 안 된다니 소송전 들어가고 이런 상황만 안 오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뭐 이렇게 된 거 바이든이 뭐 안 되면 이 위스콘신 이게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 요거 10표 가져가면 뭐 273표 뭐 깔끔하게 끝나본다 아닙니까? 펜실바니아 하당 마당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아니 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계속 끌고 가면 막 서로 막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도 어중간하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은 계속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또 내일 또 장정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